자, 아까 했던 거 몇 쪽이야? 156쪽. 거기 한 가지 내용만 좀 더 할게. 자, 거기 첫 번째 박스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밑에 보면 NA 합집합, B 합집합 C 있거든? 자, 여기 지금 그 예제 쪽에서 문제가 있긴 하고 그 위에 문제 풀어줬던 거 아까 거기서는 없어. 자, 그래서 아마 너네가 시너지 이런 데 가야 요 유형들은 좀 있을 거야.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3개짜리보다 거의 2개짜리를 좀 많이 내니까 이거는 오늘 내가 공식은 설명해 주는데 아직 외우지 마 이거는. 나중에 여름에 외워도 안 늦어 이거는. 자,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A 합집합, B 합집합 C면 내가 지금 그림 그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 했지. A, B, C 이렇게 3개의 집합이 등장할 때는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 자, 먼저 아까랑 똑같아.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C 원소의 개수를 더해야 돼. 자, 근데 이번에는 겹치는 게 좀 많이 발생해. 자,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C 원소의 개수를 더할 건데 정확히 그 부분을 내가 체크해 볼게. 잘 봐.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너네가 잘 봐야 돼. A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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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B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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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자, C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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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너네 잘 봐봐. 지금 한 번만 체크해서 한 번만 세야 되거든? 예를 들어 요 부분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몇 번 셌어? 2번 셌지. 요 부분도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몇 번 셌어? 무려 3번이나 셌지. 그래서 그걸 이제 빼줘야 돼. 자, 지금부터 빼는 거 해볼게. 일단 요 부분 빼줄 거야. 자, 뺄게.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를 빼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체크한 걸 지금 지워볼게. 잘 봐. 한 번 뺐어. 여기 한 번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 번 일단 빠지지. 됐지? 자, 그 다음에 n 비교집합 c도 빼줄게. 자, 그러면 자, 어디가 빠지면 잘 봐야 돼. 여기잖아. 여기 비교집합 c는. 그럼 여기 카운팅 한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번 빼주는 거야. 됐어? 요것도 빼줘야 되지.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일단 써볼게. n c 교집합 a도 빼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한 번 빠져. 근데 여기도 한 번 빠지지. 자, 그러면 지금 그림 봐봐. 한 번씩 세야 돼. 근데 다른 부분은 다 적절하게 지금 잘 세놨는데 딱 정중앙이 지금 다 빠져버렸지.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뭘 해주냐? 정중앙은 A랑 B랑 C가 다 겹치는 부분이거든. 자, 그래서 N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마지막에 더해주면 이러면 이제 카운팅이 끝나는 거야. 자, 나중에 157쪽에 377번 풀 때 그냥 공식 한번 써봐. 나중에 써보시고. 자, 그래서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데 결국 이거야. 2개짜리는 쉬웠어. 2개 더한 거에다가 교집합 빼면 끝났지. 3개짜리는 이렇게 하면 돼. 3개를 더해. 그 다음 2개씩 교집합을 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3개 교집합을 더한다. 이렇게 나중에 외워주면 돼. 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아마 집합 3개 등장하는 거는 뭐 158쪽에 뭐 밑에 하나 정도 있네. 382번. 근데 이것도 그 A랑 C가 서로서라. 사실 저 공식에서 뭐 적용 안 되는 것도 있긴 할 거야. 자, 근데 어쨌든 했고 뭐 3개짜리가 보자. 뭐 나중에 163쪽 이런 이제 스텝 3 이제 실력업 문제 풀 때는 뭐 나오겠네. 자,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3개짜리는 일단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는 거야. 끝낼게. 자, 넘어가서 166쪽으로 갈 거야. 자, 이제부터 조금 수학이 아니야. 너네가 느끼기에 수학이 아니라고 느껴질 것 같은 게 이제부터 문장이 등장할 거거든. 자, 계속 문장이 등장할 거고 이 문장이 맞냐 틀렸냐 이런 거를 이제 그 판단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166쪽부터 67쪽, 68쪽 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명제라는 단어의 시작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단어들만 좀 볼게. 그래서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냥 단어들만 볼 거야. 자, 일단 166쪽으로 가봐. 자, 우리 명제라는 단어가 나와. 여기 단원 이름이 명제거든? 그럼 저 명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얘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너네가 자 명제라는 걸 봤어? 그럼 걔는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되는 문장이나 식이 명제가 돼. 자, 그리고 명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문자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야. P, Q, R, S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런 게 명제고 S 이후에 또 등장할 일은 내가 봤을 때 없어. 명제는. 자,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되면 명제야. 그래서 거짓도 명제다. 거짓이라 대답해도.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 이는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명제야. 자, 문장으로 내가 얘기했어. 자, 이는 홀수이다. 틀린 얘기지. 거짓이지. 그래도 명제다. 거짓이라도.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너네가 집합 판단할 때랑 비슷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자,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뭐 이거 기준이 없지. 참인지 거짓인지가 없지.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 더하기 1은 1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지금 대답 못하겠지. 명제가 아니라서 그래. 왜 그러냐면 얘가 0이면 참인데 얘가 0이 아니면 거짓이지. 그래서 이런 건 명제가 아니야. 이런 건 그냥 뭐 방정식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3이다. 명제일까 아닐까? 이거 명제야. 자, 왜 그런지 봐봐. x랑 x 날라가지. 2는 3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너네 거짓이라 대답할 수 있지. 그러면 명제야. 알겠지? 자, 또 연습 좀 해볼까? 이거는 이제 명제가 뭔지는 좀 너네가 알아야 돼서 169쪽 가봐. 자, 403번 해보자. 명제 골라보자. 1번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대답 못하겠지? 1번 땡.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다 땡이야. 2번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야, 무조건 키 큰 거 아니지. 아닐 수도 있지. 우리 잘 모르겠잖아. 2번 땡. 자, 3번 x가 2 이상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x 값에 따라 달라지지. 이거는 3번도 명제가 아니야. 자, 4번 7 빼기 x는 2 빼기 x다. 그럼 7은 2다라는 뜻이지. 7은 2다. 거짓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 4번 명제인 거야. 5번 맞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의 정의는 전부 명제야. 정의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잖아. 우리 맞꼭지각 크기가 서로 같다는 맞지? 그치? 그래서 5번은 명제야. 자, 근데 이래도 명제다. 만약에 맞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어. 같은데 다르다라고 써놓으면 그거 거짓이지. 그것도 명제야. 알겠지? 명제야. 거짓인 명제. 자, 170쪽에 바로 풀어보자. 자, 1번에 1번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 왜? 소수 중에 누가 있어? 2가 있잖아. 그래서 1번은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인 거지. 자,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 참 명제야. 참인 명제. 자, 3번처럼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은 x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거든? 3번 같은 거는 명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1번에 3번은. 됐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문장을 봐. 이게 참이야. 이게 거짓이야. 대답되면 명제. 그거 아니면 다 그냥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단어들만 그냥 보자. 자, 그럼 벌써 하나는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자, 부정.
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 자, 또 166쪽. 자, 부정은 자, 지금부터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집합을 좀 끌어들여서 설명을 할 거고 명제는 결국 집합에서 확장되는 거거든. 자, 어쨌든 너네 부정은 아니다지. 집합에서 아니다 기호 뭐야? 여집합. 그래서 집합에서는 여집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어떤 명제가 P가 있어. P. 자, P를 PQRS를 명제라고 우리가 보통 쓰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P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자, P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 뭘 쓰냐? 그럴 때 물결 P라고 써. 자, 명제 문자 PQRS 앞에 물결표가 있으면 그게 아니다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 P가 2는 홀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물결 P다라고 하면 2는 짝수이다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2는 홀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 자, 만약 P가 참이야. 자, 만약 P가 참. 그러면 자, P라는 어떤 문장이 있어. 그게 참이야. 진실. 그럼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자, not P는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겠지. 됐어? 자, not P는 거짓이 된다. 예를 들어 2는 홀수이다. 이거는 거짓이지. 그러면 not P는 2는 짝수이다니까 참이 돼버리네. 이런 식으로. 됐어? 하나 더 써드릴게. 그래서 만약에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돼버려. 그러니까 부정하면 참거짓이 그냥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not P. P가 아닌 거에 아닌 거. 그럼 뭐겠어? P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합으로 생각하면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럼 자기 자신이 되니까 얘는 P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일단 두 번째 내용까지. 자,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명제의 부정 여기 얘기가 다 끝났고, 자, 오른쪽으로 좀 갈게. 자, 조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이것도 한번 볼게. 자, 여기는 뭐라 썼지? 변수의 값. 그냥 이렇게 쓸게. 변수의 값 그대로 쓰자. 자, 일단 쓰고 보여줄게.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단돼.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단되면 조건이야. 자, 봐봐. 2는 홀수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 이거는 조건이 될 수 없어. 왜? 이미 지금 저거는 거짓이라는 거 판단됐지. 이러면 명제야. 그럼 조건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는 홀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변수의 값, 이 x의 값에 따라 x가 1이면 참이지. x가 2면 거짓이지.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참이 될 때가 있고 거짓이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문장을 조건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1번에 3번에 그 밑에 그 1번 있잖아. 일반적으로 조건은 명제가 아니다라 써져 있지. 뭐 당연한 얘기야. 조건은 참이나 거짓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 방금 봤다시피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제라고 부르진 않아.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다 그냥 문장이나 책 읽듯이 한번 설명하고 다 읽어보시면 돼. 너네가 다시 한번. 그러면 사실 내가 뭐 지금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얘기도 좀 해보자. 자 진리 집합. 자 진리 집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자 진리 집합은 명제랑은 상관없이 자 조건이랑 상관이 있거든. 조건 P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자 조건 P를 만족하는 자 모든 원소의 집합. 자 얘는 보통 쓸 때 우리 명제는 스몰 p, q, r, s 이렇게 쓴다 했지. 조건도 사실 스몰 p, q, r, s 이런 거 쓸 거야. 자 근데 나중에 뭐 어차피 문제 보면 알겠지만 혼동은 안 된다. 혼동은 안 되게 줄 거고. 자 근데 얘는 집합이지. 보통 우리가 원소를 소문자로 쓰면 집합은 무슨 문자로 썼어? 대문자로 썼지. 그래서 여기 명제에서는 우리가 소문자 PQRS를 쓰니까 집합도 대문자 PQRS를 일반적으로 써. 자, A, B, C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PQRS 이런 식으로 써. 대문자로. 이것도 밑에 읽어보면 되는데 내가 뭐 설명 한번 해볼게. 자, 보통 P를 제일 많이 쓰거든 문자로. 이게 진리 집합이야. 자,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이런 진리 집합이 돼. 자, 그러면 진리 집합이 들어가는 게 돼. 자, 그러면 내가 조건 하나 너네한테 얘기해볼게.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써져 있었다 쳐봐. 4의 약수이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은 4의 약수가 1, 2, 4, 3개 있지. 그러면 1하고 2하고 4 이거 3개 다 들어가면 이게 진리 집합인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되게 쉽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다. 자, 아까 했던 거 봐봐. X는 홀수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것도 진리 집합이 있을 수 있어. 왜?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지. 근데 너네 홀수 여기 다 쓸 수 있어? 쓸 수 없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시해서 이게 그냥 진리 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항상 수업할 때마다 뭐 워낙 쉬워서 뭐 더 길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 너네가 그냥 읽어보면서 하면 돼. 여기는. 자, 넘어가서 자, 아까 명제 부정 배웠지? 명제 부정. 자, 조건의 부정도 똑같다. 자, 조건의 부정도 완전히 똑같아. 이 부정에 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좀 자세하게 배워. 지금은 그냥 뭐 아니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우리 조건도 PQR 이렇게 쓴다 했지. 조건도 부정할 거면 not P 이렇게 써. not P. 자,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됐고 요것만 얘기할게. 조건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거. P의 진리 집합을 그냥 라지 P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러면 not P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냐? not P, P가 아니다지. 그럼 P를 만족하는 집합이 P야. 근데 그게 아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여집합이 붙으면 not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자, 요거는 이제 조건이야. 조건인데 P 또는 Q 이런 게 나와 있어. P 또는 Q. 자, P 또는 Q라는 게 나와 있으면 얘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너네 또는이 합집합이라 했어, 교집합이라 했어? 오어잖아. 오어는 합집합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자, 집합으로 표현하면 P 합집합 Q 이렇게 써져. 자, 그러면 P 그리고 Q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자, 그리고는 이거야,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무슨 집합이겠어? 당연히 교집합이겠지. 그래서 얘는 P 교집합 Q가 되는 거야. 자,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그래서 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는이 나오면 합집합, 그리고가 나오면 교집합.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자, 둘 다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 자, 얘의 부정은 드모르간의 법칙 생각하면 돼. 자, 드모르간의 법칙. 자, 근데 일단 먼저 써드리고 보여줄게. 자, 가볼게.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돼. P가 부정되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어. 부정하면. 그리고 Q도 부정되면 이러면 P 또는 Q를 부정한 거야. 딱히 외우기 어렵진 않다. 왼쪽 오른쪽 다 그냥 부정이 붙고 또는은 그리고로 그냥 바뀌는 거야. 그럼 반대로 그리고는 좀 이따 보겠지만 또는으로 바뀌겠지. 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봐봐. 너네 이거를 부정한다 치면 내가 아까 부정은 여집합이라 했지. 저거를 부정한다 치면 이거거든. 이건 쓸 게 아니고 P 합집합 Q에다가 여집합이 붙는 거지. 그럼 너네 이거 여집합 들어가면서 드모르간의 법칙 써지는 거 어제 배웠지? 그럼 봐봐. P, Q에 여집합이 붙으면서 합집합은 뭘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지. 그러면 자, 얘를 부정해서 여집합 붙이면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이렇게 되거든? 실제로 어때? P 여집합 P가 아니고 그리고 Q 여집합 Q가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P 그리고 Q를 부정하면 똑같아. P 앞에 부정 붙이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Q 앞에 부정 붙이고 이러면 부정이 끝나는 거야. 자, 집합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not P는 P의 여집합이겠지. 또는은 합집합, not Q는 Q의 여집합이 되겠지. 실제로 여기에 여집합 붙였다고 생각하면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밑에 나오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다음 주 돼야 이제 진도 더 나가니까 여기는 171쪽까지는 너네가 좀 풀어줘. 알겠지? 자, 171쪽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하자. 자, 171쪽에 2번 문제야. 자, 진리집합 얘기고 별로 안 어렵다. 잘 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조건 PQ가 등장했어. 근데 P는 자, 이게 명제인지 조건인지는 너네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문제에서 무조건 명제 뭐다, 조건 뭐다 이렇게 준다. 자, 그 다음에 Q는 X가 3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1번. 자, not P를 구하라 돼 있어. 요 유형은 헷갈리면 수직선 그리면 돼. 수직선. 자, not P니까 내가 P를 먼저 그려볼게. P가 1부터 자, 이렇게 내가 P라고 표시하고 자, 4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P가 이거야. 자, 그러면 not P는 P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지. 써볼까? 1보다 그러니까 작아야 돼. 자, 근데 조심해야 돼. 1도 될까 안 될까? 부정해. 1 들어가. 왜냐면 P 조건에 1이 안 들어가 있지. 그럼 not P에는 1이 들어가 줘야 되겠네. 이렇게. 근데 수직선 그려서 보면 지금 뚫려 있잖아. 그럼 not 안에는 이거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1은 포함이 돼. 자, 근데 봐봐. not이니까 4보다는 커야 되거든. 근데 지금 P 안에 4가 들어있지. 그럼 not P 안에는 4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지? 자, 썼나? 자, 2번 not P 또는 Q래. 또는은 아까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합집합이라 했지. 얘는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두 개를 합쳐. 두 개를 합쳐줘. 그러면 수직선 그리면 좀 편하다. 자, not P 먼저 그려볼게. 우리 not P 아까 구해놨지? 이걸 수직선에 표시할게. 자, 1 이하다 하니까 1 색칠하고 요렇게. 4보다 크다니까 4 이렇게 뻥 뚫어놓고 요렇게. 요렇게. 자, Q도 표시해. Q. Q는 이것 또는 이거지. 그럼 3보다 작다 표시하면 3이 여기쯤 있을 테니까 3 요렇게 해서 분홍 색깔로 내가 표시해볼게. Q를. 자, 5보다 크다. 자, 요렇게 표시해볼게. 그래서 합집합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대답하면 돼. 자, 먼저 여기 되지. 그럼 일단 x가 3보다 작다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여기부터 다 되지. 그러면 x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오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등장했다.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라 했어?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자, 겹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한 번에 이해가 될 거야. 자, 수직선 그리는데 겹치면 그게 교집합이 되는 거지. 자, 근데 겹치는 거 할 때는 조금 구분해야 돼서 색깔로 조금 잘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2번에 1번, 2번은 우리 not P 썼지.
근데 3번은 그냥 P 쓰거든. 저 P 뭐야?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지? 표시할게.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얘가 P가 될 거야. 자, 낙Q. 낙Q는 이거 부정이잖아. 그럼 이거는 암산으로 해보자. x가 3보다 작다의 부정은 x가 3보다 뭐하다야? 크다지. 근데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까지 붙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 부정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5보다는 반대로 뭐? 작거나 같다지. 그럼 3 이상 5 이하야. 맞아? 그러면 3 어디 있어? 여기쯤 표시하면 되겠네. 3 이상 5는 오른쪽으로 더 가서 여기쯤에 표시하면 되겠네. 요렇게. 자, 그래서 어때? 여기가 겹치지. 교집합 그리고는 겹치는 거. 그러면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그 명제라는 게 되게 조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겹치는 거 찾고 합쳐서 찾고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장들을 이렇게 그 집합 기호로 바꿔서 조금 해석하는 거 그 연습 좀 해주고 아마 부정 관련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일단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다.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얘는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이거 문제 풀고 이런 것들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거든. 그냥 이 단어들이 뭔지만 그냥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이 단어들을 뭐 부정은 여집합으로 표현한다라든지 뭐 진리집합에서 부정하면 뭐 여집합 붙는 거 이런 것들만 그냥 이런 그 약속들만 알면 된다. 알겠지? 본격적인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주나 돼서 할 것 같고 자 그러면 171쪽까지만 한번 봅시다.